지난 시간에는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캐펜 모델을 알아봤죠. 캐펜 모델의 경우 주식 수익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전체 주식시장 수익률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해당하는 베타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SLB 모형에 따르면은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시장 베타와 선형 함수이고 시장 베타가 기대 수익률의 횡단면을 설명하는데 충분하다고 나왔었죠. 실제로 1972년 블랙 젠슨 숄즈 그리고 1973년 파마 맥베스의 논문에 의하면은 1969년 이전에는 평균 주가 수익률과 베타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베타에 대한 의문이 차츰 생겨났거든요. 81년 논문에 따르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수익률이 더 높은 소형주 효과가 발견되기도 했고 수익률이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흔히 말하는 PBR의 역수와 양의 관계가 있다라는 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닝 프라이스 레이쇼, 퍼와 수익률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논문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1963년부터 1990년까지 기간을 확장하면은 평균 주가 수익률과 베타 사이의 관계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69년 이전의 베타와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인데 보시면은 베타가 크면 클수록 변동성도 크고 수익률도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오른쪽에 1963년부터 1990년까지 결과를 살펴보면은 베타가 낮을수록 위험은 낮지만 오히려 수익률은 높고 베타가 크면 클수록 위험은 높지만 오히려 수익은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1992년에 나왔던 논문이 유진 파마와 케네스 프렌치의 3팩터 모델의 기초가 되는 논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여러 팩터들을 분석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논문이 199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벌써 30년도 이전에 나와서 화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쉽게 쓰여진 논문도 아니기 때문에 논문을 읽기가 약간 힘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당 논문을 삼성증권의 김동영 애널리스트,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죠. 이 김동영 애널리스트께서 한국어로 모두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한글 버전을 읽는 게 오히려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한글 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다운로드 하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이블은 사이즈와 베타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수직 방향으로 먼저 정렬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고 2분위, 3분위, 4분위 쭉쭉 해서 10분위 총 10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베타 순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렬을 해줍니다. 테이블의 결과를 살펴보면 SLB 모델의 핵심 예측과는 달리 사이즈에 이어서 다시 베타로 정렬된 포트폴리오들은 평균 수익률의 격차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 스몰, ME 부분에서 베타별로 나누었을 때 수익률을 살펴보면 거의 차이가 없죠. 다음 그룹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고 살펴보시면 모든 사이즈 그룹 내에서 베타별로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사이즈 분위 내에서 각각의 그룹 내에서 높은 베타 포트폴리오로 갈수록,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포스트 랭킹 베타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베타가 컸던 것들은 향후에도 베타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평균 수익률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베타가 커져도 일정하거나 혹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같은 열을 기준으로 위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평균 수익률은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보자면 사이즈와 연동된 베타의 변화, 여기서 all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베타도 커지고 수익률도 커지죠. 요걸 봤을 때는 평균 수익률과 베타가 정해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즈와 무관한 베타의 변화, 이렇게 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베타가 평균 수익률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사이즈와 평균 수익률 간에는 연관성이 있지만 사이즈를 통제할 경우 베타와 평균 수익률 간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테이블은 사이즈 혹은 베타로만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특성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사이즈 단독으로만 형성할 때 점차 사이즈가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봤을 때는 사이즈와 평균 수익률 간에는 역상관성이 존재합니다. 사이즈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높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수익률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이즈 포트폴리오 내에서 사이즈가 작은 그룹은 베타가 크고 사이즈가 큰 그룹은 베타가 작기 때문에 여기만 봤을 때는 평균 수익률과 베타 간에도 강한 정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로만 정렬하는 경우에는 베타와 평균 수익률 간에 정상관성이 있다는 SLB의 예측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 포트폴리오 내에서 사이즈와 베타 간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왜곡된 결과입니다. 사이즈 기준 포트폴리오와는 달리 밑에 보시면은 베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렬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베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률이 커지기보다는 평균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세 번째 테이블은 수익률을 각종 설명 변수, 베타, 사이즈, 북투마켓, 레버리지, EP에다가 회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각 행은 해당 열에 있는 변수를 설명 변수로 수익률을 종속 변수로 했을 때 회귀 분석을 한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베타에다가만 회귀 분석을 한 결과겠죠. 결과를 보시면은 평균 주가 수익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장 베타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보이죠. 기울기의 월 평균 값은 0.15%고 T 값은 0.46이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이즈에다가 회귀 분석을 했을 때는 기울기도 마이너스 0.15%고 T 통계값도 마이너스 2.58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도 하고 사이즈와 수익률 간에는 정반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수익률을 베타와 사이즈 두 개에다가 회귀 분석을 해보면은 역시나 사이즈는 T값이 2보다 크니까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베타는 T값이 2가 안 되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PBR의 역수인 북투마켓에다가 회귀 분석을 했을 때도 T 통계값이 5.71로 굉장히 크니까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하는데 북투마켓, 즉 PBR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 효과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와 북투마켓, 즉 PBR의 역수로 회귀 분석을 돌렸을 때 두 변수 모두 다 어느 정도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번부터 3번 테이블의 요약을 해보면은 주식의 평균 수익률과 사이즈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평균 수익률과 베타 간에는 신뢰할 만한 상관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는 사이즈와 주식 수익률 간의 관계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밸류와 수익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4는 북투마켓, 요거는 PBR의 역수를 나타낸 거고 EP는 퍼의 역수를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구성한 포트폴리오들의 특성을 나타낸 건데 1A가 북투마켓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니까 PBR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북투마켓이 높은, 즉 PBR이 낮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PBR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각 포트폴리오별로 베타를 살펴보면은 베타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퍼의 역수인 EP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퍼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수익률이 커지기는 하는데 약간 U자 형태를 그립니다. 1.04에서 0.93 그리고 다시 1.03이 되니까 약간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1번부터 4번 테이블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의 평균 수익률과 사이즈 간에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수익률이 커진다라는 거겠죠. 주식의 평균 수익률과 베타 간에는 신뢰할 만한 상관성이 없다. 또한 주식의 평균 수익률과 북투마켓, 그러니까 밸류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북투마켓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크다. 즉 PBR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률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장 베타는 63년에서 90년까지 주식의 평균 수익률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오히려 사이즈와 북투마켓, 즉 밸류 효과가 횡단면 변화를 더 잘 포착해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사이즈와 밸류 효과를 한 번에 봅니다.
먼저 수직 방향으로 10분위로 사이즈를 정렬한 다음에 각 사이즈 내에서 북투마켓으로 정렬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동일한 사이즈 내에서, 즉 같은 행에서 북투마켓이 커짐에 따라 수익률이 보통 강하게 증가를 합니다. 즉 PBR이 낮아질수록 수익률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열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평균 수익률과 사이즈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요약하자면 사이즈를 통제하고 나면은 북투마켓이 평균 수익률에 강한 변동을 포착하게 되고, 북투마켓을 통제하면은 수익률에 사이즈 효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이즈와 북투마켓 간에는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개별 주식에서 사이즈와 밸류에이션 간의 월별 상관계수는 평균 마이너스 0.26입니다. 즉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PBR이 커진다라는 거고,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PBR이 작아진다라는 거겠죠.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일수록 전망이 어두울 확률이 높고, 그 결과 주가가 낮아지면서 북투마켓이 커지고 PBR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더 밝은 전망, 더 높은 주가, 더 낮은 북투마켓, 따라서 더 낮은 평균 수익률을 가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테이블 3에서 다중회귀 분석 기울기를 살펴보면은 사이즈와 밸류 모두가 횡단면 평균 수익률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테이블 5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사이즈를 통제하고 나면은 북투마켓이 횡단면 평균 수익률에 상당한 변화를 포착하고, 두 번째, 북투마켓 그룹 내에서는 평균 수익률이 사이즈에 관련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공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테이블은 주식의 수익률을 시총가중, 동일가중 포트폴리오로 나눈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가장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은 수익률을 베타, 사이즈, 밸류에다가 회귀 분석을 한 결과고, 그룹도 총 3개로 나눴습니다. 여기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 여기는 63년부터 76년 기존에 나와 있던 연구 기간을 대상으로 나타낸 거고, 여기는 77년부터 90년 기존 연구 이후부터 논문이 발표된 시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겠죠. 결과를 살펴보면은 B1, 그러니까 베타에다가 회귀 분석을 한 회귀 결과를 살펴보면은 T밸류가 마이너스 0.6이니까 전혀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면에 B2, 사이즈의 기울기를 살펴보면은 T밸류가 마이너스 2.5이니까 유의하다고도 볼 수 있고, 사이즈와 수익률 간에는 반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B3, 즉 밸류에이션에다가 회귀 분석을 한 결과 T밸류가 4.80이니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북투마켓이 커질수록, 즉 PBR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익률은 더 커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62년부터 68년 수익률 데이터에는 평균 수익률과 시장 베타 간의 정상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간을 늘려보면, 즉 63년부터 90년까지 기간을 늘려보면은 이러한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베타가 아니라 사이즈와 북투마켓 그리고 퍼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더 잘 설명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는 측정하기 쉬운 두 개의 변수, 사이즈와 북투마켓으로 횡단면 평균 주가 수익률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1992년 파마프렌치의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캐펜 모델상에서 베타가 실제로는 주가 결정력이 없고, 오히려 사이즈와 북투마켓 변수가 주가 수익률을 더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유진 파마와 케네스 프렌치는 1년이 지난 1993년에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팩터가 주식 수익률을 잘 설명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첫 번째, 시장 초과 수익률, 두 번째 S&B, 이거 같은 경우는 소형주 빼기 대형주로서 사이즈 팩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HML 같은 경우는 저밸류 마이너스 고밸류라서 밸류 팩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개 팩터로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흔히 3팩터라고 나타내고, 이 논문 역시 김동영 위원께서 한글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이블은 사이즈와 북투마켓으로 형성된 25개 주식 포트폴리오의 기술 통계량을 나타내는데요.
최소 사이즈 분위, 즉 여기 스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모든 사이즈 분위 내에서 저 북투마켓에서 고 북투마켓으로 갈수록,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구성 종목의 숫자, 여기 숫자가 있죠? 숫자가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시가총액 비중이 점점 작아지기도 합니다. 이를 요약해보자면 북투마켓이 높은 주식들,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들은 최소 사이즈 주식들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스몰에서 하이 부분에 종목 숫자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표현하자면은 대형주의 경우 성장주에 쏠려 있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테이블은 향후에 나올 테이블에 있는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의 월별 수익률에 대한 통계량을 나타내는 건데요. 각 팩터들이 뭐를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RM 같은 경우는 리턴 오브 마켓으로서 시장 수익률을 의미하고요. TB는 T빌, 요거 두 개는 1개월짜리 트레저리 빌 금리 혹은 무위험 수익률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LTG는 롱텀 가버먼트라서 장기 정부채 수익률을 나타냈고, CB는 크레딧 번드니까 장기 회사채에 대한 수익률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S&B는 스몰 마이너스 빅이니까 소형주와 대형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차이를 의미하고, HML은 하이 마이너스 로우니까 고 북투마켓과 저 북투마켓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차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텀 같은 경우는 기간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기 LTG에서 RF 수익률을 뺀 기간 프리미엄을 의미합니다. DEF는 디폴트 프리미엄으로서 여기 CB 수익률에서 LTG 수익률을 뺀 신용 프리미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1년에서 5년 만기 정부채, 6년에서 10년 만기 정부채를 나타내고, AAA 이런 거는 신용 등급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G로 나타낸 부분은 BAA 미만 등급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테이블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사이즈와 북투마켓으로 25개 포트폴리오로 나누어서 수익률을 살펴본 게 있는데, 열 방향을 보시면은 사이즈와 평균 수익률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죠. 즉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평균 수익률과 북투마켓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북투마켓이 높아진다는 뜻이니까 PBR이 낮아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파마프렌치의 1992년 논문의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겠죠. 세 번째 테이블은 주식 그리고 채권의 초과 수익률을 기간 프리미엄과 신용 프리미엄에 대해서 회귀 분석한 결과입니다. 흔히 기간 프리미엄과 신용 프리미엄은 채권의 수익률을 설명하는 데 유의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게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하는지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회귀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여기 왼쪽 테이블이 주식의 수익률에다가 회귀 분석한 거고, 오른쪽 테이블이 채권의 수익률에다가 회귀 분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텀 프리미엄과 디폴트 프리미엄에 의해서 포착되는 공통 변동, 즉 베타 같은 경우는 채권보다 오히려 주식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채권 부분에 해당하는 베타는 0.4, 0.7 이렇게 1이 되지 않지만, 주식 부분을 살펴보면 텀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거의 1에 가깝고, 디폴트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1보다 큰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죠. 하지만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스퀘어를 보면은 채권 부분은 R스퀘어가 0.8에서 0.9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지만, 주식 부분의 R스퀘어는 10% 내외니까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테이블 4는 주식과 채권의 초과 수익률을 주식시장의 초과 수익률인 RMRF에 대해서 회귀 분석한 결과입니다. 윗부분이 주식 수익률의 회귀 분석한 결과고, 아랫부분이 채권에다가 회귀 분석한 결과인데, 주식시장의 초과 수익률이 개별 주식은 굉장히 잘 설명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시면 R스퀘어가 앞서 테이블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R스퀘어가 거의 0.9, 즉 90%가량 설명한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죠. 반면에 소형주 그룹이나 아니면은 가치주 부분에서는 R스퀘어가 0.8이나 0.7 정도로 낮으니까, 이러한 부분에는 추가적인 변수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번엔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을 사이즈와 북투마켓에다가
회귀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소형주 부분에는 R스퀘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면에 대형주 부분에는 R스퀘어가 꽤나 낮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큰 사이즈 분위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사이즈 효과와 가치주 효과가 주식 수익률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설명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엔 최종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을 주식시장의 초과 수익률, 사이즈와 가치주, 팩터로 회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주식 부분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T밸류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이즈에 해당하는 S&B를 살펴보면은 여기 한 구간만 빼고 모든 부분에서 T 통계값이 4 이상이고 대부분 10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유의한 변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사이즈 팩터의 모방 수익률인 S&B는 시장과 HML이 놓친 주식 수익률의 대부분을 명확하게 포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밸류 팩터를 의미하는 HML의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나 T밸류가 여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밸류 팩터의 모방 수익률인 HML은 시장과 S&B가 놓친 주식 수익률의 부분을 명확하게 포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R스퀘어를 보면은 S&B와 HML 두 개를 넣었더니 R스퀘어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거의 0.97 정도면은 대부분을 설명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대형주 부분도 80에서 90% 가량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정리해 보자면은 주식 포트폴리오 혹은 개별 주식의 수익률의 변동은 첫 번째 RM-RF 시장 초과 수익률 혹은 마켓 팩터, 두 번째 S&B 즉 사이즈 팩터, 세 번째 HML 즉 밸류 팩터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요거 세 개를 요약해서 3 팩터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